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민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책이면서 그리고 환경 관련 책인 멋진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녹화를 하는데요. 제가 제목은 적색과 녹색은 공존할 수 있을까라고 달았어요. 적색은 아시겠지만 이제 붉은색을 상징하는 게 뭐 소련 국기나 그리고 지금 중국 국기를 떠올리시면 다 아시겠죠. 예, 마르크스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녹색은 그렇죠. 환경을 뜻하는 거니까. 녹색 땅이 있잖아요. 또 독일에는. 그렇죠. 근데 둘은 전통적으로 공존하기 힘들었다. 라고 이제 여겨지거든요. 예, 왜냐면 마르크스는 이제 생산성 발전과 어느 정도 단계에서 자본주의 성장을 뭐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19세기에 뭐 자본주의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좀 심할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와 어떤 이제 환경운동가들은 요즘엔 손을 좀 잡은 경향이 있지만, 그전에는 조금 좀 방해에 달았어요. 적색은 또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런 공존을 논하고 있는 책을 이제 발견해서 그 책을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지속분해가능 자본주의. 예. 다스캐피탈인 모르겠습니다. 이제 엔트로포잔, 이게 독일어로 이게 다스캐피탈이 이제 자본론이고, 저도 대학교 때 자본론을 그때 이론과 실천에서 번역하고 이제 김수행 교수가 번역을 했을 때 제가 열심히 알지 다 끝까지 이해하면서 보진 않았지만 읽었는데,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 책을 제가 한 평으로 줄이자면 환경 생태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이라고.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그쵸? 예. 자본 자체가 19세기랑 20세기랑 21세기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1세기 성격에 맞춰가지고 썼듯이 자본론을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자의 양력이 궁금해지는데 저자가 책을 되게 잘 쓰고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사통팔달.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놀라운 게 사이토 코에이라는 저자는 87년생이에요. 이제 오사카 시립대학교 이제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부교수로, 예, 나이가 45세인데 예, 경제학과 이제 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전문 분야는 경제사상, 사회사상이었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어, 일본은 이제 사실 말하면 세계 재계 자본주의의 2위까지 갔었던, 지금은 이제 3위로 떨어졌지만, 얼마 전에 면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조만간 잡힐 수도 있는데,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꽂힌 나라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예, 독일은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해서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뭐 로자 룩셈부르크라든지 이제 칼 리프크네이티라든지 이렇게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예, 그런 비해서 일본은 공산당 정통이 그렇게 그런 거 있었어요. 일본을 일본이 이제 45년에 이제 메가더가 이제 통치를 이제 잠시 할 때, 그때 여론조사나 하면 일본이 갈 길은 그때 완전한 자본주의는 아니었으니까 그때 공산당이 인기가 높았던. 그래서 아마 자민당과 협하고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어떤 후계자들이랑 그쵸? 예, 손을 잡았던 이유가 공산화를 좀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젊은 친구의 글을 보면서 야, 좀 근데 그동안 좀 일본 작가들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 비해서 좀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리고 지적으로 똑똑하고 영민하고 예리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고요. 저보다 나이가 거의 20년 차이나 나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유식할 수 있구나. 내가 35세 때는 이렇게 똑똑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도 어, 좀, 좀 젊었을 때도 책을 읽고 좀 더 그쪽에 공부를 더 할 걸, 뭐 기자 생활을 했던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이토 코에이라는 사람이고요. 저자는 이거예요. 이 책은 녹색 성장, 그린 뉴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이랑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이 전혀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다음에 나온 ESG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2019년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블랙락이 세계 최고의 저거지 않습니까? 예. 저 뭐랄까 저 예. 지금은 골드만삭스나 여기보다 더 큰 은행이죠. 예. 예.
레리 핑크 회장이 앞으로 ESG라는 것이 그죠? 의무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시했는데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이제 블랙스톤이고요. 이제 블랙락은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ETF 어떤 업체죠. 예. 운영 자금이 뭐 한 7조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이 그쵸? 예, 이런 ESG라는 단어를 꺼냈으니까 그것도 좀 아이러니컬하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이 세계가? 예, 그렇죠. 자본주의가 자체가 소위 말하면 이제 성장을 위해서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자본주의 그죠?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정확히 말하면 모든 인간을 다 성장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쵸? 예, 사실은 환경이랑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저건데 근데 필사적으로 자본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 자연이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성장이 먼저고 그리고 뉴딜이 먼저인 거죠. 성장 녹색이고요. 뉴딜 그린입니다. 예. ESG도 정확히 얘기하면 SGE가 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사이토 코에이가 정확히 이걸 잘 지적했어요. 예, 저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에서 좀 미래를 보는 기술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책의 저자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이 기후변화의 제국적 생활 양식, 예, 제국주의와 사실 보면 조금 그 제국주의는 사라졌지만 그 분명히 이제 좀 어떤 21세기 버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후 케인스주의는 어떻게 보면 케인스주의가 들어가니까 자본주의 모순을 자체 내에서 개혁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3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탈성장이 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본주의 자체가 성장이니까. 성장하는, 예, 그래야, 우상향한다고 자본주의에 꽂힌 자본시장에서 누구나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신세라는 지금 현재 그처를 가리키는 표현에 과연 마르크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4부고요. 가속주의라는 현실 도피, 예, 이제 여기서 좌파를 좀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핍의 자본주의, 풍요의 코뮤니즘으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탈성장 코뮤니즘의 세계를 구한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기후정의라는 예, 좀 이제 기후 재앙의 빌 게이츠의 자본주의식 표현이라면 기후정의는 조금 더 왼쪽에 서 있는 표현이겠죠. 그 지렛대가 이제 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시작하는 재밌는 시작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지구가 보면 좀 가소롭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건데요. 이 학자를 굉장히 깝니다. 이 학자가 윌리엄 노드하우스로 2019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론은 그거거든요. 경제 성장을 하는 것이 그죠? 예, 기후 재앙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결국 왜냐? 그 이유는 그죠. 인류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죠? 기술에 대한 낙관론이죠. 결국에는 환경 문제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몇 도가 올라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대로 간다면은 그때까지 예, 이제 이 책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이나 뭐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그렇죠 환경 오염에 실제 기여하는 게 없는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사이토 코에는 2100년까지 무조건 3.5도를 낮추지 못한다면요. 더 이상 지구는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구에 있는 그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쩌면 저성장 국가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거나 그쵸? 결국에는 밀란이 일어나서 선진국에서도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곧 지구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의 경고인데요.
이 사람 뭐 이런 마이클 샬렌버거 같은 사람은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의 표현들인데요. 이제 글로벌 사우스, 네덜란드의 오류 이런 것들은 저자가 만든 얘기인데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이제 남북은 이제 선진국은 북쪽에 있고 후진국들은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기후의 문제나 기후 재앙의 근본 본질은요. 예, 선진국이 개발하는 그죠? 예, 과정 속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금 와서 그 선진국들은 뻔뻔하게 그죠? 어떤 녹색 뭐 그리고 뭐 그린그로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더 많이 그죠? 환경오염을 더 일으키고 예, 이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니까요. 그러면서 예, 거기서 싼 물건을 받아서 그쵸? 예,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환경은 더 오염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네덜란드에 우리라는 것도 그거예요. 예,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가장 환경이 또 독일 못지않게 발전되어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은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죠? 예, 실제로는 그쵸? 예, 환경을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역설적으로 더 그쵸? 예, 오염시키는 예, 어떤 기술과 어떤 경제의 진보가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이 이 네덜란드의 우리라는 얘기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체를 문제를 할 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성장 만능주의거든요. 자본주의는 사실은 그리고 어, 뭐 자본주의가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돈이 그저 황제였지만 자본주의는 돈을 숭배하는 그죠. 제 돈보다는 성장. 특히 그럼 잉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예, 마르크스 얘기대로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익이 중요하니까 현재나 쉽게 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쵸 예, 결국 자연을 착취해서 만들잖아요. 결국 아무리 만든 메타버스나 NFT 가상현실도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쵸 예, 자연이 착취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물론 에너지 하비스팅이나 이런 기술도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런 기술도 가면은 정말 그쵸 예,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쵸 예,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적 전가 그죠? 결국 미래 세대가 자본주의를 그쵸 예, 예 그쵸 그거를 책임을 다 그죠 예, 결국에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김난도 교수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20대나 30대는 유달리 자본주의에 친화적이거든요. 이상하게 40대 50대들보다 50대가 조금 더 자본주의 친화적인데 자본주의 키즈라는 말을 썼지만 미국은요 오히려 20대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에 더 긍정적인 유일한 세대예요. 60대나 70대나 이런 50대들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에 어떤 우호적이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인 거죠. 미국에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론 이제 완전한 자본주의의 어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정점이 자본주의의 어떤 이제 꽂힌 나라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환경 문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책은 그쵸 예, 마르크스가 모두 썼던 책들 그리고 마르크스가 썼던 노트들까지 다 분석을 해서 100권의 책을 일본에서는 53권으로 나왔다고 하던데 이 사람은 이제 노트까지 다 구입해가지고 그쵸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예, 독일을 할 줄 알겠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노트까지 공부해서 마르크스의 생각이 바뀌었다.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 썼던 것때 이제 칼 마르크스 사진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 어떤 예,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제 베라 자술리치라고 이제 러시아의 혁명가 있는데 레닌이랑 같이 하는데 이제 죽기 전에 마르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어느 정도 성장이 필요하고 자본주의를 거친 다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자연은 솔직히 말하면 좀 착취가 돼야 되는 그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칼마르크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예,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도 그리고 사회주의를 얼마든지 갔다는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칼마르크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칼마르크스는 이제 청년기 그리고 중장년기 그리고 말년이 달랐던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은 사람은 습관이나 그쵸 또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르크스의 자유의 나라와 필연의 나라 요 이 개념 중에서 이제 결국에 보면은 이 자유의 나라가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결국 보면 이제 마르크스는 결국 보면 역사적 인물론이 결국 필연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자본주의는 결국 필연의 나라고 자유의 나라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예, 자연의 법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일법칙에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뭐 이제 시간이 많아진 인간은 그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주의자죠.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예, 그런 자유의 나라가 뭐 이렇게 낮에는 오리 사냥하고 뭐 이런 그쵸? 예. 그러면 누가 그렇게 비꼬았더라고요. 그죠? 예, 그 오리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총은 누가 만들 것이며, 그죠? 예, 오리 사냥할 때,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는 건데, 여하튼간, 자유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이토 코에이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할, 예, 바로 토마 페케티가 또다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책, 21세기 자본을, 그죠? 또 재밌게 읽었지만 사실은 더 제 책에도 슈퍼리치의 배경을 동공부에도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더 중요하고 더 정치적으로 그쵸? 예, 아마 유럽이 굉장히 얼마나 지성인들이 좌파적으로 그쵸? 예. 이 사람은 사회주의가 시급하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예. 예, 국경세를 쉽게 말하면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자본들 구글이나 애플 같은 업체에게 이제 한국에서도 세금 걷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냈었죠. 그동안 법인세 예우를 하셨던 전 세계에서 다 세금을 얻어가지고 결국 망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이 사람이 쓴 그죠 결국 환경 참여주의, 사회 참여주의, 우리가 가야 된다.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환경 문제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이제 사이토 코에이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했던 이제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고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이제 그게 도시가 공업 도시였잖아요. 자동차 도시고. 근데 그게 도시에 이제 농업 도시로 바꾸면서 한골 탈퇴하는 그것을 또 예로 들면서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교환 가치잖아요. 결국에 사실을 보면 사용 가치는 비트코인이 무슨 사용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실체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은 코딩으로 된 몇만 줄의 코딩이 다잖아요. 그 한 줄 한 줄이 무섭지만 그게 몇만 달러가 되는 건 그렇죠. 교환 가치가 큰 자본주의는 그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용 가치 진정한 그러니까 결국 자본주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탈성장을 해야 된다는 건 자본주의가 있는 한 탈성장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죠. 과연 근데 탈성장을 견뎌서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공산주의는 어떻게 보면 러다이트랑 비슷해지는 거죠. 기술도 거부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떤 경제 발전도 거부하면은 그것을 과연 과연 중국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글쎄 중국 국민들이 인민들이 참는 거냐 독재를 아니죠. 빵을 주잖아요. 어떤 혁명도 그렇죠. 빵 때문에 일어나지 그때 가치 때문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3.5%만 돼도 그쵸? 예, 3.5%라는 게 뭐냐면 이제 지지하는 사람 의견이 3.5%만 돼도 즉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정당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없지만 예.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쵸? 3.5%만 돼도 나머지 97.5%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는 책이 좀 더 많이 팔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은 인신세가 아닌 자본세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결국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자본주의는 더 진화하고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토 코에이의 어떤 지적 세계와 야 진짜 이런 젊은 친구가 이렇게 마르크스에 대해서 해박하고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그죠? 예, 다른 경제 이론가까지 그죠? 예, 대단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하자면 자본주의 비판을 환경생태주의 시각에서 예리하게 하는 책은 맞아요. 그러나 대안의 현실성은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데 그러기에는 그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게 자본가가 됐든 프롤레타리아든 근본적으로 이제 인간은 이제 심리와 감정과 본능의 동물이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성만으로 그쵸 이상만으로 살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도 이렇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